옛날 인도의 건조한 땅 위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마야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들판으로 나가 아침 이슬에 젖은 꽃들을 따서 바구니에 곱게 담곤 했어요. 그 꽃들은 시장에서 팔려 가족의 소소한 생활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었죠. 몇 해 전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마야는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돈이 없어 꽃을 못 사는 이들에게 꽃 한 송이를 살짝 건네주고 목마른 나그네가 있으면 물을 떠다 주곤 했어요. 그녀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마야는 정말 착한 아이야. 저 아이 덕분에 마을이 환해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야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조금씩 쌓이고 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간호하고 동생을 돌보느라 쉴 새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친절로 누군가가 기뻐한다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꽃을 팔고 있을 때였어요. 한 노년의 여인이 마야에게 다가왔죠. 마야야, 오늘도 예쁜 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면 정작 네가 힘들어질 때가 오지 않겠니? 마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꽃은 그저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힘을 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 친절이 옳은 걸까? 사람을 도울 때마다 느끼는 작은 충족감 뒤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저물어 꽃을 다 팔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야는 길가에서 한 여행 중인 스님을 만났죠. 그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마야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어요. 스님, 피곤하실 텐데 제 꽃을 받아주세요. 스님은 조용히 꽃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마야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죠. 고맙구나. 하지만 내 친절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마야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의 말은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불안을 콕 찌른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인데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지.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괜찮다면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니? 마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스님과 함께 길을 걸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스님이 물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누군가 기뻐하면 저도 행복해지거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넌 어떻게 느낄까? 마야는 그 물음에 당황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은 슬플 것 같아요. 스님은 상냥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인정과 감사를 기대하곤 한다. 너도 그럴 수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야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본 모습을 들춰낸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야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전날 스님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늘 그렇듯 많은 사람이 마야의 꽃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죠. 그 중에는 마야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고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야 가슴에는 작은 가시가 콕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허름한 옷차림의 얼굴에는 흙이 묻은 어린 소녀가 다가왔어요. 언니, 꽃 한 송이만 주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셨으면 해서요. 마야는 아무 말 없이 소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골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걸 어머니께 전해드려. 빨리 나으시길 기도할게.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을 받아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야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소녀에게서 고맙다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내 친절이 순수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자 마음 한켠이 아파왔어요. 그날 저녁, 마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은 큰 나무 아래 앉아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었고, 마야는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스님, 저는 제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미소나 감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없애지 못하겠어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스님은 눈을 뜨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마야를 바라보았어요. 약한 게 아니란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도 사실이지. 마야는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감사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그것을 바라다가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친절은 번뇌에 물들었다고 할 수 있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참된 자비라고 할 수 있어. 마야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근처에 피어있던 조그만 꽃을 살짝 집어 올렸어요. 이 꽃은 그냥 피어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칭찬받기 위해서도, 감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가 기쁨을 주는 거지. 너도 꽃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님의 말에 마야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꽃처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마야는 평소처럼 들판으로 꽃을 따러 나갔어요.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며칠간 쌓인 피로 탓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꽃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기에 손을 멈출 수는 없었죠. 시장에 나가자 여느 때처럼 마야의 꽃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니 피로감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단골 손님인 한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마야야, 이 꽃다발 좀 포장해주겠니? 그런데 오늘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미안하구나.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마야는 망설임 없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돈은 괜찮아요. 편하게 쓰세요. 어르신은 기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부탁이 이어졌고 마야는 매번 들어주었어요. 가난한 여인이 꽃 한 송이를 달라고 하고 아이들도 그냥 꽃을 달라며 조르니 마야는 거절하지 않았죠. 어느새 꽃바구니는 거의 텅 비었고 팔아서 남은 돈은 아주 적였어요.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마야야, 오늘 꽃은 얼마나 팔았니? 마야는 미소 지으며 조그만 돈주머니를 건넸지만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 왜 더 팔지 않았니? 마야는 대답하지 못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동생 옆에 누웠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야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은 달빛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죠. 마야가 다가가자 스님은 눈을 뜨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또 괴로운가 보구나. 마야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들까요? 왠지 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느낌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도움은 참된 자비가 아니야. 마야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스님은 나무 아래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이 잎을 보거라. 이 잎은 나무가 지탱해 주고 있지. 하지만 만약 나무가 말라버리면 이 잎은 어떻게 될까? 마야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잎도 결국 말라버리겠지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맞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무너져버리면 내 친절도 이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너에게 의지하던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주게 된단다. 스님의 이 말은 마야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피로와 괴로움을 무시한 채 남을 돕는 데만 몰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스님은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친절과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함께 헤아리는 균형 잡힌 길이기도 하지. 너 자신도 그리고 남들도 똑같이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법이야. 마야는 눈을 감고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그녀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 몸을 돌보는 것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힘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 마야는 다시 시장에서 꽃을 팔기 시작했어요.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자기 몸과 마음을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조금씩 익혀가니 서서히 몸과 마음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보이던 소년 비슈가 마야에게 다가왔어요. 비슈는 늘 더러운 옷을 입고 혼자서 어슬렁거리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그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죠. 마야 누나, 오늘도 꽃 한 송이만 주면 안 될까? 마야는 미소를 지으며 꽃 한 송이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가져가. 소중히 해줘야 해. 비슈는 기뻐하며 달려갔고 그날부터 매일 마야에게 와서 꽃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작 본인이 뭔가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해질 무렵 비슈가 또 찾아왔을 때 마야는 문득 이 아이는 왜 스스로 꽃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졌어요. 비슈야, 왜 네가 직접 꽃을 구하려 하지 않니? 그러자 비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마야 누나가 그냥 주니까 내가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 말에 마야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해졌어요. 하지만 또 이 아이에게 괜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싶어 아무 말 못하고 꽃을 건넸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 친절이 이 아이를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마야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비슈 이야기를 꺼냈어요. 스님, 저는 비슈라는 아이가 불쌍해서 계속 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가 오히려 제게만 기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돕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마야의 말을 들은 뒤 말했어요. 네가 느낀 것이 맞을 수 있구나. 지나친 호의는 상대의 자립을 막기도 한다. 마야는 난처해하며 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근처에 있던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나무는 하늘로 쭉 뻗으려면 바람과 비 같은 시련이 꼭 필요하다. 만약 그런 시련이 없다면 대나무는 강하게 자라지 못해. 내 친절이 비슈에게 필요한 시련을 빼앗고 있다면 그건 참된 도움이 아닐 수 있지. 마야는 진지하게 되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대답했어요. 꽃을 그냥 주는 대신 그 아이가 스스로 꽃을 찾아내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렴. 그게 의존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이 될 거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마야는 비슈에게 꽃을 직접 따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비슈도 점차 스스로 꽃을 찾아가는 재미와 뿌듯함을 알게 됐고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마야는 그런 비슈를 보며 스님의 말이 옳았음을 몸소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거친 빗줄기가 마을을 마구 휩쓸었죠. 바람은 나무를 뒤흔들고 땅을 파헤쳐 들판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마야의 집도 비가 새고 난리가 났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을은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마야가 본 광경은 참혹했어요. 꽃을 따던 들판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꽃들은 거의 다 쓰러져 있었고 마을 여러 집도 부서져 사람들은 복구에 쫓기고 있었어요. 이제 시장에 내다 팔 꽃이 하나도 없네.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도 없어. 마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때 한 마을 여인이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마야야, 제발 꽃을 좀 구해줄 수 없겠니? 이번 폭풍 때문에 다들 지쳐있는데 꽃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텐데. 하지만 마야에게는 줄만한 꽃이 전혀 없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저도 드릴 꽃이 없어요. 마야가 고개를 떨구자 여인은 실망스러운 얼굴로 떠나갔고 마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더 노력했으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밤 마야는 스님을 찾아가 울먹이며 털어놓았어요.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폭풍우가 모든 걸 앗아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도 돕지 못했고 제 가족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마야의 말을 듣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야야, 네가 모든 걸 구하려 하는구나. 마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괴로움만 커져가지. 폭풍우를 막을 수 없었던 것도, 꽃들이 시든 것도 내 탓이 아니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갈 지혜를 얻는 거야. 마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스님의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는 미련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스님은 마야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 않니?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거란다. 그날 밤 마야는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모든 걸 내 힘으로 구할 수 없다. 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통만 낳는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며칠 뒤 마야는 다시 들판으로 갔어요. 한때 화사했던 꽃밭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에 쓰러진 줄기들만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하고 살며시 희망을 느꼈죠. 마을에서도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살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야 역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친절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돌아보고 있었어요. 스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그녀의 태도와 행동도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꽃을 팔 수 없게 된 마야는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누군가의 호의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는 이 마을에 모두가 함께 꽃을 기르고 협력할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스님의 말을 되새겼어요. 의존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날 밤 마야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모닥불 옆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꽃을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힘을 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꽃밭을 복원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야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고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그건 좋은 생각 같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해봐요. 씨앗을 구해보고 흙을 갈고 물을 주고 그렇게 꽃이 자라면 그 꽃을 다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서서히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을 사람들은 받기만 하던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안으면서도 서로의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마야가 중심이 되어 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웃으며 흙을 나르고 어른들은 힘을 합쳐 모종을 심고 물을 뿌렸죠. 마야는 그 모습을 보며 나 혼자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몇 달 뒤 꽃밭에는 다시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였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에 감탄했고 자기들 손으로 키워낸 꽃이라 더욱 뿌듯해했죠. 마야 역시 이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을 다시 찾은 스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며 마야는 말했어요. 스님, 저는 스님 덕분에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제 힘만으로 돕는 게 아니라 모두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것도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이 마을을 새롭게 비추는 빛이 됐구나. 친절이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 네가 바로 그 본질을 찾은 거란다. 마야는 깊이 감사드리며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꽃이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마야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지닌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 지혜를 동반한 따뜻함을 마을 곳곳에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을 비춰주리라 믿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해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더 깊은 의미를 띠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친절과 배려는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죠. 또한 과도한 호의가 오히려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구하려는 집착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듯 친절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해요.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 마야가 꽃밭을 다시 읽었듯 우리도 일상에서 새롭고 더 따뜻한 친절을 키워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